네, 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타운 이 재개발이요,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등락이 좌우되겠죠.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신규 택지 공급과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기는 신축 아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요, 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이 안정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임대주택 이 공급 증가 등의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기대 심리로 인해서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오히려 이러한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방주사는 이 독감균보다 다소 약하지만 우리 몸에 투입되면, 자, 이 항체가 이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되는 과정입니다. 상처 없는 전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 신축 아파트의 원천이 되는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하튼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농경지를 개발해서 신규로 택지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와 전임 시장,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앞서 언급한 공공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없는 그런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도시 재생만을 강조하였으니 당연히 신규 주택 공급이 서울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겠죠. 자, 기존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도 출구 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들을 일몰제를 두어서 하나씩 해제하기 이르렀고, 그 해제된 지역은 다시 신축 빌라가 들어섬으로써 주거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난개발을 방치하는 등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뉴타운 지역의 정비 구역을 직권 혹은 주민 동의라는 방법으로 해제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왜 일부 지역의 뉴타운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신속히 추진되지 못했을까? 뉴타운 사업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서울시장 시절 강남의 아파트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해 야기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강북의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입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인 이 주택 재개발의 진행이 아니라 광역적인 구도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죠. 이는 강북의 문제로 불거져 왔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뉴타운 정책은 너무나 많은 지역이 뉴타운 사업지로 과대하게 지정되었고, 이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세입자, 시공사, 지자체 등의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이해집단 사이의 개발 이익이라든지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뉴타운 사업의 기대 심리가 낮아지자 사업 추진이 더더욱 힘들어지면서 지연되는 요인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이 지나치게 많은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업성은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능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급기야 전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하면서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더욱더 힘을 잃기 시작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 뉴타운 출구 전략을 세우면서 뉴타운 사업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개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시재생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정비구역 683곳 중 394곳의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초기인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2기, 이 신도시 등 공급이 충분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서울시장 취임 후 약 10여 년 동안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뉴타운 사업이 상당 부분 해제되고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서울의 강북 지역은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수준이 뉴타운이 완성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즉 마포 아현동이라든지 성동구 왕십리, 성북구 기름동 등 재개발이 성사된 곳은 대단지 아파트에 또 그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로 핵심 주거지로서 떠오르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뉴타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면 해당 지역은 슬림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도 어느 한 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요,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 394곳 중에서 386곳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절반인 193곳이 후속 대안 사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더기 재개발 구역 해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무산된 기회부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24만 8천여 가구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어느 재개발 정비구역의 이 조합은요, 2012년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정상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7년 서울시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조합이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는 했지만 이 4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 동의 없이 해제된 정비구역이 무려 114곳에 달했습니다. 만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 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지금쯤 강북에 강남 못지않은 고품질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섰고 2017년에서 2020년에 벌어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은 그리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념적인 이 정책으로 인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로 무려 20만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 정비 사업이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으로 지목하였지만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은 거죠.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땅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강원도 모 농경지 땅이 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당연히 그 땅값이 오르는 이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 땅을 비효율적으로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이상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가 높을 경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격은 상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정부 들어서고 몇 년 동안 급등을 하였는지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